저는 64살에 처음으로 혼자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자식 셋을 키웠고 30년 넘게 직장을 다녔고 남편도 곁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 혼자 앉았을 때 이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삽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건 제가 62 되던 해 초여름이었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전날까지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그 뒤로 집이 달라졌어요.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혼자 보는 거고 밥을 해도 혼자 먹는 거고 잠을 자도 혼자 자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다들 살기 바빴습니다. 큰딸은 서울에, 작은 아들은 대전에, 막내는 아예 캐나다에 있었으니까요. 명절에 한 번씩 오면 제가 며칠 전부터 들떠서 장을 봤어요. 그런데 밥 먹고 나면 금방 일어서는 거 있죠. 아이들도 바쁘다는 거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나면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동안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밥도 먹기 싫고 씻기도 귀찮고 전화도 하기 싫고 그냥 이불 속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아니라 그런 날이 며칠씩 이어졌어요. 창밖을 보면 사람들은 다들 어딘가를 가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시장 가자고 문을 두드려도 괜찮아요. 저 오늘 좀 피곤해서요. 하고 거절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가뒀는지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러다 딱 하나 이 상황을 바꾼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뜨개질 모임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무료입니다. 라고요. 저는 처음에 쓰레기통 버리려다 다시 봤어요. 뜨개질이라니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고 별로 내키지 않았거든요. 그냥 넘기려다가 그날따라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그냥 나갔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가 됐어요. 복지관에 갔더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생긴 분들이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하게 혼자이거나 외로운 분들이었어요. 첫날은 뜨개질을 거의 못했습니다.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옆에 앉은 분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거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저도 처음엔 별로 안 내켰는데 오길 잘했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뜨개질을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였어요. 같이 웃고 같이 수다 떨고 집에 오면 다음 주 화요일이 또 기다려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한 분이 제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분 이름은 이순옥 씨, 71살이셨습니다. 남편도 먼저 보내셨고 자식들은 해외에 있고 저보다 더 혼자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활기찬지 처음엔 저게 연기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나도 한때는 이불 뒤집어 쓰고 일주일을 있었어요.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도 나를 구해주러 오지 않는다는 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해주러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듣기에는 냉정한 말 같지만 저한테는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뜨개질 모임만 나가던 게 점점 넓어졌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텃밭 가꾸기에도 신청했고 같은 동네 걷기 모임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얼굴도 몰랐던 이웃들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됐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김 선생님, 텃밭에서 고추 옆에 나란히 심는 박 사모님, 걷기 모임 끝나고 항상 커피 한잔 하자는 오 여사님. 이분들이 생기고 나서 하루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누구 만나지?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새 사람들 만나는 게 어색하고 말을 잘못할까봐 걱정되고 괜히 가서 민폐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가끔 그래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어색해도 일단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되고 나서 가겠다고 하면 영원히 못 갑니다. 어색한 채로 가서 어색한 채로 앉아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리가 편해져 있어요. 그게 관계가 시작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순옥 씨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숙 씨, 나이 들수록 관계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가야 해요. 젊을 때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있었어요. 점심 같이 먹을 사람, 퇴근길에 수다 떨 사람, 무슨 일 있으면 털어놓을 사람. 그게 다 직장이 만들어준 거였지 제가 만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외로워진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구조가 없어졌으니까요. 그걸 알고 나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환경이 달라진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젠 그 환경을 제가 만들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받는 쪽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제가 더 받는 거였어요. 어르신들 문을 두드리면 어떤 분은 오셨어요? 하고 눈이 반짝이시는 거 있죠. 그 눈빛 하나에 제가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느낌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혼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도시락을 드리러 갔더니 한 할머니가 저를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 당신이 와야 내가 오늘 밥을 먹어요. 감사해요 라고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아가 소리를 들을 나이는 아닌데 그게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분들한테 내가 필요하고 나한테 이분들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함께라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함께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매주 화요일 뜨개질 모임에 나가는 것, 이웃 얼굴 기억하고 먼저 인사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로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게 쌓이면 혼자였던 사람이 혼자가 아니게 됐습니다. 지금 제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거기서 매일 만나는 분들이랑 인사를 나눠요. 오늘 날씨 좋다. 어제 잠은 잘 잤냐? 그런 짧은 얘기들이요. 화요일엔 뜨개질 모임, 목요일엔 도시락 봉사, 주말엔 텃밭에 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순옥 씨랑 둘이서 따로 밥을 먹어요. 그분이 생긴 뒤로 제한테는 무슨 일이 있으면 털어놓을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식한테 말 못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아세요? 예전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주변에 사람들이 생겼어요. 내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생긴 사람들입니다. 저 스스로 만든 관계들이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혼자이신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겁고 하루가 텅 빈 것 같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말이에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저도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외로움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냥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은 당신이 바꿀 수 있어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 공원 한 바퀴,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신청, 이웃한테 먼저 인사 한번, 그거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아요. 어색한 채로 가도 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진짜로요. 이순옥 씨가 그랬잖아요. 아무도 나를 구해주러 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요. 그 말이 이제 제 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 외로움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세요. 저도 그랬고, 이순옥 씨도 그랬고, 텃밭에서 만난 박 사모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지금은 달라졌어요. 함께는 저절로 오지 않지만 내가 한 발 내디디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지금 혼자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기서 같이 확인해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